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이 엔비디아를 메모리 업체와 더 밀착시키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HBM 전성기입니다. 이 가트나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HBM이 AI 컴퓨팅의 중추로 급성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HBM의 시장 규모가 2년 뒤인 2025년 50억 달러까지 커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인 2023년 시장 규모의 2배 수준입니다. 2년 만에 시장이 2배로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 한편으로 이런 그 HBM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항은 대만을 방문합니다. TSMC와 GPU 제작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TSMC를 통해서 호퍼 200, H200 GPU를 이미 발표했고 블랙엘 GPU, B100도 내놓게 됩니다. 이런 그 GPU에는 가장 최첨단 메모리인 HBM3E가 탑재됩니다. 그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그 AMD 같은 경우도 MI300 GPU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HBM3가 들어갑니다. 이 삼성이 여기에 HBM3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AMD의 GPU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HBM 수요가 더 폭발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그 엔비디아가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에 HBM을 무리 없이 조달받기 위해서 선수금조로 조단위 금액을 이들 메모리 업체에 줬다는 얘기가 돌았는데요. 이런 HBM 시장의 급성장과 무관치 않은 얘기일 것입니다. 하이닉스에는 한 1조 원 정도, 마이크론에는 한 7천억 정도를 미리 줬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최근 이런 시장 흐름과 엔비디아의 젠슨항 행보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젠슨항의 대만 방문은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국 방문에 이어서 곧바로 대만을 방문한 것인데요. 그만큼 중화권 시장이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대만 방문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국 방문도 계속 술래잡기 하듯 중국 버전용 GPU를 내놓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젠슨항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컴푸텍스 같은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를 매년 열고 있는데요. 이 행사도 젠슨항은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HBM 때문에 엔비디아가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HBM의 성장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프로세서 업체가 메모리 업체를 종속적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전만 해도 메모리 교체 수요는 철저히 프로세서의 신제품 출시와 연동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 경쟁력의 가장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 표준 칩이던 메모리가 고객에 더 특화된 메모리, 고객 맞춤형 메모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박리담의 대명사였던 메모리가 이전보다 훨씬 고가의 칩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세서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가격이겠지만 이전 메모리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HBM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는 선각자 같은 역할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HBM이 나오기 전에도 그래픽 D램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가져다 쓰지 않고 자신만의 메모리를 마이크론에 주문했고, 마이크론은 GDDR-X라는 공통된 플랫폼을 쓰면서도 조금 다른 변형된 엔비디아만의 그래픽 D램을 만들어서 납품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특수관계가 형성됐던 것인데요. 이게 바로 HBM 시장이 뜨면서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관계를 깼고, 또 삼성도 조만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HBM 등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메모리와 프로세서 업체, 메모리와 파운드리 업체 간 협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HBM이라는 기한칩, 품기가 날 수 있는 칩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도 있고, 기업 간의 그 전략적 수싸움 측면도 있고, 파운드리 제작 노드의 진화만으로는 칩의 성능 향상에 한계가 온 시기에 이 패키징을 통해서 칩의 성능도 올리고 공정도 더 단순화해서 칩의 인플레를 더 낮추기 위한, 칩의 제작 비용을 더 낮추기 위한 의도도 녹아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TSMC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으로서는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파트너인 TSMC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HBM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하이닉스는 아예 차기 HBM 버전인 HBM4를 엔비디아의 GPU 위에 올리는 통합 패키징 방식을 엔비디아와 함께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간 HBM은 이 프로세서와 함께 인티포저라는 기판 위에 올려서 패키징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고 이제는 인티포저라는 기판 없이 프로세서 위에 직접 HBM4를 배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따로 GPU 따로 만들어서 패키징 하는 것이 아니라 GPU 안에 메모리인 HBM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제작 방식에도 큰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R&D가 되는 것이죠. 메인 칩인 프로세서와 HBM을 하나의 칩으로 완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성공하게 된다면 파운드리 시장에도 큰 변화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열일 것입니다. 프로세서와 HBM 모두 발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할 때 생기는 발열 문제만 극복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 방식, GPU 위에 HBM을 같이 얻는 방식도 새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도 조만간 엔비디아의 HBM 납품 소식이 들릴 것으로 봅니다. 직전 연말에 대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가 관련 소식을 전한 적이 있죠. 삼성이 HBM3를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급 GPU인 암페어 100, A100과 호퍼 100, H100의 상당 부분 납품하게 될 것으로 트렌드포스가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삼성이 엔비디아를 뚫게 되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칩 패키징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마이크론이 TSMC와 협업을 강화하는 데는 메모리 공룡 삼성이 뒤늦게 매기 역할을 하는 데 따른 경쟁사 행보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두고 메모리 3강의 물밑 전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젠슨항이 한국에 더 매달리기 위해선 마이크론을 훨씬 뛰어넘는 메모리 HBM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젠슨항이 파운드리 절대 강자 TSMC를 찾으면서도 한국을 외면하는 것은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되겠죠. 삼성 하이닉스가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칩에서 압도적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될 때 젠슨항은 제발로 한국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젠슨항이 사업 스타일을 보면 원천적으로 대만 업체와 더 가깝습니다. 마이크론도 기업 성장 과정에서 대만 업체를 많이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만계 메모리 업체로 불릴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젠슨항도 메모리를 마이크론으로부터 공급 조달받아 왔었는데요. HBM이 생기면서 그런 흐름에 균열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젠슨항의 행보와 HBM 성장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칩 시장의 변화 양상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